어제였죠.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히어리고를 때리면서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거의 거피셜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 뒤에 또 독일 현지 언론의 후속 보도들도 나왔는데요. 한준TV에서도 이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또 현지의 정보들을 이제 직접 취재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진행된 소식들이 나왔고, 여러 가지로 추가로 설명드릴 부분들, 또 김민재 선수 매니지먼트사의 공식 입장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독점적인 정보들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상황이 급진전된 것으로 보인 게 파브리치오 로마노의 익스클루시브 히얼위고였는데, 저희가 한국 시간 6월 29일 오전에 히얼위고가 떴을 때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그 정도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확인했었잖아요. 거의 확정적인 거는 맞다. 그러니까 유력한 건 맞는데 아직 이게 verbal agreement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verbal agreement가 나올 경우에는 확정이나 마찬가지에 가깝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선수가 의사를 표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민재 선수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지금 김민재 선수는 군대에 있다 보니까, 물론 김민재 선수가 그 훈련소에 입소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들을 정해놓고, 이 정도 구단에서 이 정도 연봉이 오면 받아라,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받을 건 맞아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나오고 나서 아직 2개, 3개 구단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영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바이언을 무조건 오케이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히어리거면 100%까지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100%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전에 소개드린 영상에서도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이런 얘기들을 다 전해드렸지만, 오픈 레이스가 열려드리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바이에른 뮌헨이 아주 유력하지만 나머지 1%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와서 훈련소를 나와서 딱 봐서 다른 팀 얘기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몇 개 팀이 있긴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로마노도 몇 시간 후에, 유럽 시간 기준으로는 하루가 지난 6월 29일 한국 시간 오후 5시, 그러니까 로마노 기준에서는 28일 밤에 자기 전에 하나 올려놨고 히어리고 띄워놨고, 29일 아침 돼가지고 한 번 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한다, ICYB, 이게 MI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한 번 더 때린다, 히어리고 맞다 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노가 독일 정보가 좀 약할 수 있는데, 이 히어리고 두 번째가 나오기 전에 이제 독일 쪽에 그 바이에른에 정통한 플로리안 플래턴버그 기자가 거의 컨펌을 때리는 또 트위터를 올렸었거든요. 그 맨유가 끼어들었지만은 김민재가 바이언을 이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 조건들을 이제 적은 건데요. 근데 이 얘기도 결국은 에이전트하고의 대화가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아직 근데 선수가 마지막 오케이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한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 플래턴버그 기자의 얘기를 보자면, 지난 며칠간 그 선수의 에이전트한 얘기가 끝났으니 솔직히 이제 김민재 선수랑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 오케이냐 아니냐 그거만 남았다고 생각해서 컨펌을 때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가 포르투갈 에이전트가 있고 한국 에이전트가 있고 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국 에이전트가 사실 독일에서 태어나고 한국인이지만은 독일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이 거의 주도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원래 대부분은 유럽 쪽 이적은 유럽 에이전트가 주도를 하지만은 이 케이스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들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래턴버그가 이제 거의 사실 로마노랑 협업을 하는 관계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2028년까지 계약 기간 다시 한번 명시를 했고, 연봉이 지금 다른 게, 산티아우나가 처음에 공개를 했을 때는 세후 1000만 유로라고 했는데, 지금 플래턴버그는 세전 1000만에서 1200만 유로의 연봉이다. 1000만 유로 세전이면 너무 작으니까 이거는 거의 나폴리 제한액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1200만 세전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도 낮은 돈은 아니지만 특급 제한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큰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후 1200만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인 거고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바이언 최고 연봉의 만회급에 해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만회도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뮬러, 키미보다 더 받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레반도프스키 외에, 레반도프스키가 거의 3천만 유로에 가까운 연봉을 받았어요. 레반도프스키 외에는 사실 바이언의 연봉 기준 자체가 뮬러, 키미로 맞춰져 있어요. 김민재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또 앞으로 또 잘하면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영입생에게 이 정도의 오퍼를 하기는 어렵다. 사실 이게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그 기자잖아요. 보도도 이제 따로 했는데, 그 보도에서도 좀 강조된 새로운 정보는 결국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조차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맨유가 개입해서 데려오려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으니 이 얘기는 사실 최근 며칠 사이에 김민재 선수 측이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바이에른과 협상을 할 때 맨유가 조금 연락을 취해왔다라는 그 취재가 된 거죠. 왜냐하면 원래부터 맨유는 몇 달 전부터 원해 왔는데 바이에른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솔직히 연락은 해볼 수 있어요. 너 어떻게 된 거냐? 너네 가는 거냐?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이럴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전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아직은 두어 개의 팀이 더 접촉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맨유를 언급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맨유는 구단 인수 문제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 맨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구단 명칭은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두억의 구단이 있다. 그리고 이걸 저도 물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협상 과정인 거기 때문에 이거가 완전히 바이언이 확정이 되면은 그때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지난 스토리인 거니까. 근데 아직 100% 확정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민재 마지막 확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이적이 모두 다 끝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근데 제가 어쨌건 뭐 다른 소스들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맨유는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듣긴 했었거든요. 게다가 맨유가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맨유가 물론 물어는 볼 수 있어요. 컨디션 체크를. 근데 못 찌릅니다. 지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마운트를 지금 영입하고 말하는 움직임을 하지만 뭐 지금 자금적으로 이제 과감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운트한테 그 금액을 지르면은 김민재한테 못 지르거든요. 그렇죠. 마운트를 안 지렸으면 가능한데. 지금 그러니까 맨유가 쓸 수 있는 금액이 1억 2천만 파운드가 맥시멈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인수가 되거나 선수가 판매가 되거나 해야지만 가능한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맥과이어를 막 당장 팔았다.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좀 물론 지켜봐야 돼요. 맨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맨유는 좀 아닌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의 연봉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플래텐버그의 정보를 기반으로 할 경우에 다른 팀들도 충분히 맞춰줄 수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퇴소하고 나서 모든 컨디션들을 본인도 한번 싹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매니지먼트사인 오렌지볼 측에 공식적인 입장도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에이전트랑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받게 된 그런 건데 어떤 거라고 했냐면요. 아직 선수가 훈련소에 있고 기본적인 협상 과정을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라고 이거는 아예 그 공식 입장이라고 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듣고서 올렸던 거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봤을 때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확정은 아니다. 다만 협상하고 있는 것은 맞다. 바이에른 뮌헨과 꽤나 진전이 된 게 맞지만 결정은 최종적으로 훈련소에 나와서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독일의 유력 매체죠. 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은 거의 뭐 비슷한 얘기들인데, 리스본에서 만나서 미팅도 했고, 그 미팅한 사람이 테크니컬 디렉터고, 바이아웃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토마스 투엘 감독도 접촉했다는 얘기가 김민재 측이에요. 김민재가 접촉했다고 했는데, 지금 뭐 김민재 선수랑은 연락이 안 되니까. 여기서 나온 또 새로운 빌트의 보도는, 나폴리가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우리가 김민재 바이아웃 조항 금액 지불할 거야 라고 이제 통보를 한 것을 받았다. 바이에른이 혼자 준비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구단과 구단 간의 연락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온 거고요. 그와 맞물려서 역시 나폴리 구단 소식에 정통한 이탈리아의 대표 스포츠 일간지죠. 코레일의 델로 스포르트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다. 독일 구단과 나폴리 구단은 이적료 지급에 대해 합의를 했다. 나폴리는 합의할 필요는 없긴 해요. 그렇죠. 보낸다고 했으니까 수락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한 게 이것만 딱 내놓기 너무 짧으니까 김민재 선수의 이제 기록을 뭐 소개를 합니다. 옵타에 따르면 챔스에서 지난 시즌 550분 이상 뛴 선수 중에 상대 선수에게 한 번도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지 않는 선수가 2명인데 리디거와 김민재다. 이게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기준인 거고 작은 리그 기준으로 하면은 유럽 5대 리그 중에서 가장 적게 드리블 돌파를 허용한 수비수가 김민재라고 나와 있죠. 5번 돌파를 허용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또 코리엘에는 넘을 수 없는 진짜 벽이었고 이 기록이 바로 바이에른 뮌헨이 지체 없이 나폴리 센터백 영입을 완료한 이유다. 이 얘기는 사실 영입이 역시 끝났다는 얘기. 지금 이탈리아나 독일 언론들은 솔직히 이 한국의 상황을 좀 모르긴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으로 갔다라고 좀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원래는 코리에레가 가장 많이 맨유 얘기를 해왔던 그 매체잖아요. 앞서는 프리미어리그 클럽 맨유죠. 근데 이제 무산이 됐으니까 이름을 얘기 안 하고 프리미어리그 클럽이 그의 영입을 시도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이에른이 빨리 움직여서 데려갔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스페인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많이 언급이 요새 되고 있어요.
직접 시작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의 주요 뉴스들을 많이 매일매일 올리니까 네. 지금 스페인 그 4대 스포츠 신문 중에 하나인 스포르트의 메인이 김민재다. 귤레르 이 선수는 현재 그 페네르바체에서 굉장히 핫한 유망주죠. 터키에 만 16세 때 데뷔해가지고 현재는 만 18세가 이제 갓 된 선수인데 제2의 외질로 불리는 선수인 거고. 또 이제 네이마르, 은바페 이런 뭐 이적 소식들이 나오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건 이런 수많은 소식들을 모으는 실시간 업데이트하는 판의 메인 사진이 김민재다. 왜냐하면 이게 메인이 올라갈 때는 이제 많은 루머들이 있는데 거피열 단계인 선수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빌트지는 사실 김민재 선수 이적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리카 에르난데스가 파리로 가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5천만 유로 정도를 원하고 있고 사실 이게 뭐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과 비슷한 수준의 액수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레키프의 로이탄지 기자가 최신 보도를 또 내놨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시간으로도 심야에 냈어요. 그러니까 6월 30일 새벽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들었나 봐요. 무슨 기사냐면 리카 에르난데스가 파리와 사인한다. 네, 4천만 유로라고 한 거죠. 거기서 플러스 옵션이 추가되어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옵션까지 하면 대략적으로 4,500만 유로 정도 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또 로익 탄지 기자도 덧붙여요. 바이에른 뮌헨은 리카를 보냈지만 김민재를 영입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네, 뭐 김민재 영입이 거의 확정적인 건 맞으니까요.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건 거죠. 그렇죠. 사실 이 매체들도 아마 그 독일과 로마노 쪽에 나온 그 과감하게 나오니까 걔네들이 그래도 서로 아는 사이일 텐데 허튼 소리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같이 보도를 덩달아 하고 있는 유럽의 주요 매체들도 지금은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으로 갔다 이렇게 좀 여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지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유력하지만 7월 6일에 퇴소하고 결정한다. 네, 그러니까 김민재의 마지막 오케이 사인만 남았다. 그 상태가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키커즈에서 바이언이 선수 보강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라이머 영입했죠. 그리고 게레이로 영입했죠. 저 위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김민재 영입도 매우 유력한 상태. 김민재 쪽에서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키커즈가 정보 취합은 가장 느리지만은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키커지의 말들이 가장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키커지는 단 한 번도 확정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컨펌이 안 나오죠. 거의 그러니까 유력하다. 근데 마지막 김민재의 답이 남았다. 이게 키커지의 얘기인 거거든요. 김민재는 유력하고 또 이제 해리케인은 무조건 놔야 되는 선수. 그 외에 수비적인 미드필더도 한 명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는 칸셀로 임대 복귀했고 블린트 떠났고 리카 에르난데스 거의 이적 확정적에 가깝고 이러면서 그 외에 이제 정리해야 되는 선수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은 뭐 파바르 얘기가 맨 위에 나오면서요. 파바르는 선수가 이제 이적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아직은 파바르 영입에 직접적으로 나선 구단이 없다. 그래서 선수가 가고 싶은 구단은 어떻게든 데려와야 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네 같은 경우 바이언은 정리를 하고 싶어 하지만은 마네 선수 본인이 잔류 의사를 표명했다. 이거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죠. 존머와 뉴벨에 대해서는 노이어와 울라이가 부상해서 복귀가 임박하다. 근데 이제 존머는 유로 2024를 앞두고 출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팀을 떠날 걸로 보이고 또 이제 뉴벨은 선수 본인이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어요. 모나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그래서 이제 뉴벨은 선수가 떠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은 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맨유에서 임대로 뛰고 임대 복귀한 자비처 같은 경우는 바이언에서 현재 기회가 없다. 맨유가 자비처를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로마도 레이스에 참전한 상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부나사르가 좀 불쌍한데 1년 계약 남았는데 아무도 그를 영입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거의 풀어줘야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레인저스에서 임대로 뛰었던 틸먼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보냈는데 구단 측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 팔고 싶어한다. 그 틸먼은 아직 어린 유망주인데 바이언은 그래도 발전 가능성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망주인 만 17세의 바너 같은 경우는 임대를 추진 중에 있대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나 스위스로 임대를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바너를 조금 더 틸만보다는 높게 본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제목으로 고레츠카 외에 다른 선수들 투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나온 건데요. 다른 유명한 이름들도
8월 이적에 배제할 수 없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 투엘 감독의 의중이 결정적이다라고 하면서 고레츠카는 바이언에서의 미래를 원한다면 크게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근데 고레츠카는 뭐 발전 이런 문제보다도 일단 부상이 많은 것과 플러스 고레츠카가 정치인들하고 많이 이제 어울린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이언 보드진들이 좀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 조금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고레츠카가. 이게 그러니까 축구랑 정치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스포츠와 정치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피파가 아예 그래서 정치적인 활동들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떠나보내게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에 더해 키미를 이제 공격적으로 쓰면서 수비적인 미드필더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고레츠카랑 겹치니까 그것 때문에 정리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 거고 마지라이하고 흐라벤베르는 여러 번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하지만 어지간하면 여기 있는 선수들은 남을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우파메카노 얘기가 매우 중요한 건데 우파메카노는 주전 자리를 잃을 위기에 있다. 김민재 선수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김민재 선수가 현재 뭐 왼쪽 센터백으로 고려되고 있긴 하지만 뭐 그래도 두 명의 센터백을 쓰면은 더리우트 김민재니까. 그래서 그는 에이전트를 바꿨다라고 내용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케인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그나브리의 자리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텔은 실제로 매우 필요한 훈련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얘기는 텔한테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나브리가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키커지의 예상대로 이제 선수들이 구성이 된다면은 일단은 4-2-3-1로 표기를 했어요. 4-2-3-1로 표기를 했지만은 이게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워커가 오면은 워커는 센터백과 풀백을 동시에 소화하고 알폰소 데이비스는 풀백과 윙을 동시에 소화를 하는 거니까 알폰소나 게레이루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약간 백스리 형태로 구축되는 거다 보니까 크게 이제 차이는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선수단이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합니다. 뭐 어떻게 이제 선수단이 정리될지는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 이적 옵션이 나면은 저희가 또 디테일하게 각 부문별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결국에는 뭐 7월 6일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이에 나오는 보도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또 생기실 수 있으니까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다면 독일통 부버즈 김현민 기자와 함께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